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국민의힘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고보조금 투명화를 위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집권여당도 이에 발맞추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제2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가 벌써 오늘로서 8차 회의를 가졌는데요. 자, 오늘 회의에서 꽤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회의에도 역시 특위위원인 민경우 대한연대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민 대표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이를 줄여 범민연 사무처장 출신으로 2008년을 전후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좌파 시민단체의 구조와 생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민 대표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반대하고 나선 세력들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위와 사실상 인적, 조직적 구성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민 대표는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참여 단체를 비교하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효순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개, 한미 FTA 저지 범국보는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가 일치한다면서 반미, 반외세와 같은 급진주의, 친민주당 성향, 사실보다는 괴담성 활동이 많은 것이 이 단체들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는데, 차이점은 광우병 대책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치권은 거의 역할을 못한 반면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정치권이 주도한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들은 어떤 괴담들로 국민들을 선동했느냐? 효순미선 사건 때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섰고요. 한미 FTA 때는 맹장염 수술비가 1,000만 원, 감기약이 10만 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광우병 때는 미국 치매 환자 500만 명 중 25만에서 65만 명이 인간 광우병이라고 선동했고, 이 당시 이들이 퍼뜨린 구호는 너무도 유명한 뇌송송 구멍타기였지요. 자,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효순미선 사건은 살인이 아니라 사고였고요. 한미 FTA 때문에 맹장염 수술비가 1,000만 원으로 오르지도 않았고 감기약이 10만 원씩이나 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 광우병 때 미국 치매 환자 500만 명 중 25만에서 65만 명이 인간 광우병이라는 것도 괴담 그 자체였고,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뇌에 구멍이 났다는 사례는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제재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놓고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수산물이 오염된다. 오염수는 짧으면 7개월 후에 국내로 유입되게 된다. 후쿠시마산 멍게 등 수입이 금지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이 된다. 후쿠시마산 세슘 우럭이 해류를 통해 국내 해역으로 유입이 된다. 해수로 만드는 천일염의 삼중수소 잔류가 우려된다 등의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세력의 80%가 오늘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반대 단체라고 하니 이런 괴담이 이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정한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괴담을 퍼뜨릴 게 아니라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 횟수를 좀 늘려달라라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전국 위판장이나 집판장에 수산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 검사 횟수를 좀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정부 측에 한다면 이런 시민단체의 행동을 두고 나무랄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괴담이나 퍼뜨리고 있으니 어찌 이들을 사회 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시민단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사실을 더 보도해 드릴 텐데요. 이런 사회 악에 준하는 시민단체의 덩치를 키워준 건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드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무조정실이 총괄한 전 부처의 민간보조금 일제 감사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최근 3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들여다봤더니 무려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눈먼 보조금 문제가 그대로 방치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사드 문제를 전해드리면서 문재인을 여적죄로 감방에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했는데 이것도 역시 직무유기로 감방 보낼 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의곤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추진 현황과 관련해 최근 3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처 일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전부처를 대상으로 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련 자체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거 안 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중 1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천억 원의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감사를 벌인 결과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간보조금을 투명하게 해 각종 사회약자를 위한 복지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직후에 실시된 조사였습니다. 즉, 대통령의 어떤 강한 의지만 있었다면 국민 세금이 허투루 새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고보조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2017년 3조 7,325억 원이었던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2년에는 무려 5조 4,446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총괄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일제감사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눈먼 논이 그대로 방치됐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말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민간단체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이권 카르텔에 부정하게 집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잠잠하다가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저렇게 괴담을 들고 나서면서 방방방 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좌파 정권 또는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좌파 시민단체들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만 보면 환경, 여성, 교육, 노동, 인권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친북좌파 이념에 기초한 정치투쟁 단체들이 시민운동을 휘젓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그야말로 필비재했습니다. 앞서 민경호 대표의 말처럼 이들의 특정 이념에 입각한 정치연대 투쟁은 2002년 효선미순양 사건, 2004년 이라크 파병, 2006년 미군 기지 평택 이전과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강화됐고요.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로 그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념과 정파성이 같은 좌파 단체들은 수백 개로 분화됐다가도 행동의 장만 마련이 되면 대책회의, 번국민 운동본부 이와 같은 간판을 만들고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일정한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광우병 국민 대책회의에는 1840개가 넘는 단체들이 가담했고 그들이 그대로 4대강 사업 반대나 천안함 사건 조작설을 퍼뜨리는 일에서도 이른바 찰떡연대를 과시했었죠. 그런데 이런 단체들일수록 세계 최악인 북한의 독재와 인권 유린에는 철저히 외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친북 반미 이념에 기초한 정치결사 단체가 아니고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NGO, 비정부 기구라는 말 속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정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 시민단체들은 좌파 정부 때는 친정부를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정부를 하면서 특정 정파나 정권의 외곽 조직 같은 역할을 자임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의 암적 존재들을 뿌리 뽑기 위한 방편으로 돈의 씨를 말리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초기에 포인트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들의 마지막 발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셔야 한다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